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방금 전에 박은정 검사가 페이스북에 소신 발언을 했습니다. 지난달에 말씀드렸던 징계 취소 소송권 관련한 내용인데요. 한동훈 법무부는 1심에서 승소한 변호인들을 해촉해서 논란에 휩싸였는데 이후로 어떤 증인을 신청하지 않아서 누가 봐도 속이 들여다보인다 라는 비판을 받았었죠. 문제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비판이 나와도 개선된 부분이 전혀 없단 거고요. 이건 전형적인 반법치적 행태다 라는 비판도 계속 커져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법원에 출석한 윤석열 측은 증인도 해묵은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어서 이게 재판이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결국 윤석열, 한동훈은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아예 대놓고 우습게 보고 있는 건데 당시 법무부 감찰 담당관이자 주인 검사였던 박은정 검사 본인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당당하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뭐가 그렇게 두렵냐? 이렇게 소신 발언한 거고요. 실제로 윤석열 징계 소송과 관련해서 한동훈 법무부는 패소할 결심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진작부터 받아온 바 있습니다. 오죽하면 재판부에서도 최근 한동훈 법무부의 변호인을 질책하는 일도 있었는데요. 재판부가 불편한 감정을 드러낸 이유는 바로 법무부 측 변호인들의 준비 부족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애초부터 법무부에서 소송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었었는데 지금 재판을 설렁설렁하면서 지려고 작정했다고 밖에 볼 수 없고요. 승소한 변호사들을 왜 해임합니까? 이러니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박은정 검사를 비롯해서 임은정, 서지현, 진혜영 검사 화이팅이다. 꼭 이겨내길 바란다. 이런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펜코에서도 최근 기사 꼬라지 보라는 글이 하나 올라왔는데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펜을 떨어뜨린 한동훈, 뉴시스 추상철이란 기자가 지난달에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 그래놓고 펜 줍는 한동훈, 펜 주운 한동훈, 저게 도대체 무슨 보도의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심지어 5월 3일에는 하루에 85건의 기사를 씁니다. 30일간 720건의 기사를 썼다는데 와, 이게 기자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오죽하면 펜코에서도 기자가 추하단 반응이 나올 정도고요. 한동훈 띄워주려고 발악을 한다. 오히려 이게 비호감 스택이 쌓여간다는 반응도 많고요. 심지어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진중권 씨랑 함께 저렇게 류진스라며 뉴진스를 겨냥해서 코인을 타려다가 오히려 많은 비판을 불러오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정치가 왜 이 모양 이 꼴이 됐냐 라는 지적도 빠짐없이 나오고 있고요. 심지어 대구 중구의원은 짝퉁 판매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는데 이렇게만 보면 어느 당인지 잘 모르실 겁니다. 찾아보니 공무원에게 갑질했다는 의혹으로 지난달엔 국민의힘 대구시당 윤리위에서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기도 했었는데 왜 제목에 국민의힘이란 내용이 빠져있는지 의문입니다. 이외로도 김건희 씨는 오코노미야끼를 나눠 먹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까? 심지어 오늘 청문회가 열리는 보훈부 장관 후보자 박민식 씨도 논란이 계속 터지고 있는데요. 과거 법조 브로커에게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로 김남기라는 분이 기소가 됐었는데 1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고 2심 3심에서도 마찬가지 판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애초에 법조 브로커 김홍수의 진술 그리고 김홍수의 다이어리 조작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던 건데요. 누명을 겨우 벗었지만 재판을 받으며 무려 5년의 세월이 지나갔고 그동안 주위 사람들 직장을 다 잃었다고 합니다. 그 사이 월남전 참전 유공자이자 고엽제 피해자이기도 한 아버지의 건강은 더 악화됐다 하고요. 어머니가 충격받지 않도록 외국에 나갔단 거짓말까지 해야 됐다고 합니다. 왜 갑자기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분을 구속시킨 게 박민식이라는 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검사 시절에 특수수사의 잘못된 수사 문제들 이거 언제쯤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특수수사가 아니라 조작수사 아닙니까? 그래서 17년 전 김남기 씨에게 일어났던 그 일에 대해 오늘의 박민식 후보는 어떤 생각을 하는지 제대로 답변을 들어봐야 됩니다. 지금 언론에선 시위를 계속해서 때리고 있죠. 이건 다 빌드업이라고 보는데요. 심지어 박대출 씨는 물대포란 얘기까지 꺼냅니다. 저게 제정신입니까? 백남기 어르신이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이러니 택도 없는 빌드업을 시도하는 기자에 대한 비판도 쏟아지고 있고요. 심지어 노조 때리던 정부 여당이 집회 시위 자유까지 제한한다는 보도가 최근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죠.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야간 집회를 금지한다는 집시법 개정 추진도 국민의힘에서 하고 있다고 하고요. 박대출 씨는 민주노총 1박 2일 집회를 명분 삼아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외치던 자유 얼마나 공허한지도 쉽게 알 수 있고요. 심지어 경찰청장 논란도 계속 커지고 있죠. 오죽하면 경찰 내부에서도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고요. 심지어 원희룡 장관도 그렇게 살지 마라. 괴물이 된다는 게 별게 아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으면 그게 괴물이다. 원희룡 씨가 조선의 최우민 같은 사람의 말을 받아서 열심히 스피커 역할을 했는데 책임 안 집니까? 오염수 관련해서도 계속 황당한 소리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성일종 같은 사람은 계속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며 오염수 문제 없다. 심지어 유상범 수석 대변인도
이재명 대표를 비난하며 전 세계가 과학적 증거에 기반한 이성적 대응에 나서는데 왜 민주당만 난리냐, 이런 황당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당연히 엄청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 국민의힘을 그냥 자민당으로 개명해라, 이런 비판도 많은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저런 택도 없는 주장이랑 이재명 대표의 지적처럼 깜깜이 시찰로 오염수 투기 병풍 서지 말라는 이런 주장이랑 뭐가 더 설득력이 있습니까? 심지어 시료 채취, 명단, 언론 검증도 없는 산무 깜깜이 시찰이란 거고요. 이해로도 민생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죠. 현재 600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삶이 생사기로에 서 있는데 무려 소득의 70%를 빚 갚는 데 쓰는 자영업 가구가 40만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 여당은 여기엔 관심도 없어 보이죠. 이후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